안녕하세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오늘도 11월에 새로 나온 책을 추천해드리기요. 첫 번째 도서는 겨울의 언어입니다. 김겨울의 새로운 책인 겨울의 언어는 그의 진솔한 내면을 고백한 특별한 작품이다. 작가의 8년간의 글 중 일부가 수록되어 있으며 겨울의 세계를 투명하게 그려낸다. 김겨울은 유튜버, 작가, DJ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번 책에서는 자신의 읽고 쓰는 삶과 예술 경험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작가는 평온한 목소리로 독자를 겨울 서점으로 초대하며 자신이 어떻게 읽고 쓰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드러낸다. 그리고 우리도 예술의 경험을 통해 자신과 소통하고 현실에서 벗어나는 안식처를 찾아가길 바란다. 겨울의 언어는 깊은 사유를 통해 확장되는 겨울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두 번째 도서는 그 형입니다. 그 형을 만났다. 집과 학교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낯선 동네로 이사를 온 내겐 아직 친구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텅 빈 운동장에서 혼자 철봉에 매달려 있는데 한 무리가 나에게 다가왔다. 노랗게 물들인 머리카락에 내 말을 비꼬아 놀리는 말투와 킥킥대는 비웃음까지. 어딘지 불량해 보이는 아이들 사이에서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괴롭히기 쉬운 표적이 되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돈을 빼앗기려는 순간 그 형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형의 큰 소리 한 번에 나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잔뜩 겁먹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형과 또 한 번 마주치길 기대하고 있었다. 형에게 줄 감자칩도 매일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문구점에서 형을 다시 만났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위기에 처해 있던 외로운 나를 구해준 멋진 어른 같았던 형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형은 문구점에서 샤프를 훔치고 있었다. 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대체 그 형은 어떤 사람인 걸까? 세 번째 도서는 글 쓰는 여자들의 특별한 친구입니다.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 여성, 정치를 하다 등을 통해 여성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재조명하고 있는 문학 연구자. 장영은 박사는 지금까지 여성들의 우정은 이러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개인적 사생활의 그늘에 머물러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저자는 도원결의와 같이 비장한 영웅담으로 귀결되곤 하는 남성들의 우정이 필연적 죽음으로 나아간다면 여성들의 우정은 언제나 삶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프롤로그에서 우리나라 대표 여성 소설가인 박완서와 박경리의 우정을 소개합니다. 박경리의 독자였던 박완서는 그를 책으로 먼저 읽고 두려워하며 존경했고 후에 자식을 먼저 앞세운 참척의 고통을 겪으며 가장 밑바닥까지 좌절했을 때 역시 같은 고통을 겪었던 박경리의 우정의 손길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세상만을 생각하던 당시의 박완서에게 박경리는 살아야 한다고 글로 써서 이겨내야 한다. 고당부하는 대목을 읽으며 저자는 우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저자는 위대한 여성의 성취는 홀로 갑자기 도드라진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크고 작은 연결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드러냈고 그녀들 사이에는 언제나 말과 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버지니아 울프, 코코 샤넬,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한나 아렌트, 시몬드 보부아르, 마거릿 미드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단한 여성들이 만난 놀랍도록 특별한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도서는 모두를 살리는 농사를 생각한다입니다. 기후 위기와 농업은 때려야 뗄 수 없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에서 정작 농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후 위기 대응책 마련은 현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17인의 농민에게 듣는 기후 위기 시대의 농사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급변하는 기후와 농업이 농민의 삶과 우리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며 더 나은 농민의 삶과 농업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서는 반드시 해낼 거라는 믿음입니다. 선한 영향력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그저 남을 돕는 일에 그치는 경우 자신이 상처받는 호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깨달음의 시기에는 이미 늦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의도로 하는 행동이 자신을 상처 입히는 화살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알렉스 어이론지스 저자는 이를 성공한 기보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삶을 구원한 사람이자 삼쟁이로 자신을 묘사하며 여러 방법을 제시합니다. 총 6가지의 삶의 기술이 이 책에 담겨 있으며 폭발적인 성장, 성공적인 인간관계, 인생의 변화, 멘탈 관리, 그리고 품격을 높이는 마인드셋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집니다.
또한 어이론지스 저자는 독자들에게 현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여 자기 깨달음을 도울 뿐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위로와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저자의 모범 사례를 담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택한 독자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6번째 도서는 세상이 물려준 식사를 끝장내고입니다. 저자는 고양이를 만나고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동물로서의 자각을 깨우치며 2019년 7월 탈육식을 결심합니다. 반려동물의 입맛을 위해 아낌없이 사나르던 음식들이 결국 다른 동물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기로 태어난 존재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의 식탁을 돌아보게 됩니다. 채식을 해야겠다는 결심 자체는 의외로 간단했지만 어려움은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생활에서 바뀐 거라곤 식단 하나뿐인데 갑작스레 온갖 편견과 몰이에 휩싸이게 되고 채식은 맛이 없다는 편견, 영양적으로 부실하다는 편견, 까다롭고 금욕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는 편견에 마주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비건 지향이라는 삶의 방식을 앞서 채택한 7명의 비건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나눈 대화의 기록입니다. 초짜 비건으로서 다양한 연결점으로 채식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치열했던 경험을 들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확신을 담았습니다. 저자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비건이 단순히 식생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단의 자주권을 되찾으며 다른 존재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다정한 삶의 방식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7번째 도서는 식물성의 유혹 사진 들린 영화입니다. 이 책은 사진과 영화의 관계를 탐색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저자는 사진이 인물의 형상을 존재론적으로 양극성을 띠게 만들고 영화는 허구와 사실의 동시적인 공존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로버트 프랭크 아빠스, 키아로스타미와 같은 사진작가와 영화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사진과 영화의 상호 연관성을 탐구합니다. 이 책은 분석적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대상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에세이를 통해 사진과 영화의 연결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과와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추천하며 독특한 시각과 접근 방식에 흥미를 느끼는 독자에게 큰 만족을 줄 것입니다.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을 둘러보면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